자, 이제 본격적으로 클래스의 핵심인 상속과 다양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상속이라는 것은 자식 클래스가 상위 클래스, 부모 클래스의 속성이나 기능을 그대로 물려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다양성은 그것에 더하여서 좀 더 확장하고 또 변화를 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각각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상속이라는 것은 자식 클래스를 만들 때 부모 클래스의 속성이나 기능을 그대로 물려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부모 클래스의 프로퍼티나 메소드를 그대로 적용받게 됩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버드라는 것이 있죠. 버드를 보시면 안에 속성으로 네임이나 윙이나 빅이나 컬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 함수로서 fly와 sing이 있죠. 자, 두 가지 종류, 락과 패럿이 이 버드를 그대로 물려받고 있습니다. 물려받는다는 것은 비록 락나 패럿에 안에 보시는 것처럼 어떠한 속성도, 그리고 sing 하이톤 외로 다른 그 내부 함수가 정의되어 있지는 않지만 버드에 있는 네임이나 윙이나 빅 컬러를 그대로 물려받고, 자, fly나 sing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락을 객체화시킨 그 객체는 자, 네임도 사용할 수 있고 윙이나 빅이나 컬러나 플라잉이나 sing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에 더하여 락는 지금 뭘 더하고 있습니까? 자, sing 하이톤을 그대로 하고 있죠. sing 하이톤을 더 추가하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파생 클래스인 패런 역시 자, 랭귀지를 더 추가하고 있고 스펙을 더 추가하고 있습니다. 락나 패럿은 새이고요. 그리고 날 수도 있고 노래 부를 수도 있고, 또 락는 그에 더하여서 sing 하이톤이라는 함수를 더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상속이죠. 부모의 것은 그대로 물려받고 더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바로 상속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상속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 클래스가 키워드를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픈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자, 오픈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나는 상속 가능한 클래스야 라고 선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상속하는 자식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기반 클래스 명과 자, 기반 클래스가 갖는 기본적인 그 파라미터들, 그러니까 클래스를 생성할 때 사용하는 파라미터들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괄호는 빠질 수도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더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고요. 자, 여기에서 우리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버드가 있고 락가 있고 패럿, 앞에서 우리가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본 그것들이 그대로 있죠. 자, 오픈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버드가 자식이 상속 가능한, 자식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부모 클래스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 바, 네임, 바, 윙, 바 등등을 사용을 해서 어떤 프로퍼티에 바로 어떠한 속성 값을 가질 수 있는 인자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fly나 sing을 가지고 있죠.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상속 내부 클래스에도, 내부 함수에도 오픈이라는 키워드가 붙을 수 있어요. 언제 그러는지를 나중에 또 보시겠고요. 자, 락를 보실까요? 락는 역시 자, 이렇게 파라미터 값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드 역시 자, 파라미터의 이름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래서 락는 땡땡 뒤에 있는 버드를 뭐하고 있습니까? 상속하고 있고요. 그에 더해서 sing 하이톤이라는 함수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락죠. 락는 버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수 있고, 또 버드가 가질 수 있는 모든 프로퍼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패런 역시 비슷하게 정의되어 있지만 다른 점은 무엇인가 하면 버드에 있는 뒤에 파라미터라든가 아니면 패럿에 있는 파라미터가 여기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다 하더라도 자, 우리가 락에서 했던 것처럼 자, 버드의 name, wing, big, 컬러를 모두 패럿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에 더하여서 밑에 보시면 자, language라는 그러한 속성을 더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language를 세팅하기 위해서 새로운 컨스트럭터를 정의하죠. 자, 위에서는 지금 이 부분이 지금 1차 자, 컨스트럭터죠. 그리고 패럿은 1차 버드와 갖는 1차 컨스트럭터 외에 2차 부차 컨스트럭터를 부 생성자를 갖는데,
자, 부상성자에서는 새로 추가된 속성을 추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속성을 세팅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에 더하여서 지금 speak이라는 새로운 함수가 따로 추가되었습니다.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시면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버드는 4가지 속성에 의해서 코코라는 객체를 만들어져 있고요. 라크도 버드의 속성을 그대로 물려받았죠. 자, 소문자 라크는 그렇습니다. 그 대신 뭘 더할 수 있죠? 그렇죠. 여기 보시면 sing 하이톤을 더 수행할 수 있습니다. 버드는 fly나 혹은 또 뭘 했었죠? fly나 sing을 했는데 라크는 sing 하이톤이라는 새로운 함수를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패럿은 2가지였죠. 패럿은 이렇게 language를 추가할 수 있었고 또 그에 더하여 speak을 추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 여기 보시면 지금 parrot, to, short, multiple 외에도 요 코리안을 추가를 해서 지금 요 부차 컨스트럭 부생성자를 사용한 예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떠한 부모 클래스를 자식 클래스로 물려받는 방법,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부모 클래스에 있는 것 외로 자식 클래스가 속성을 더 추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새로운 함수를 정의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그 부모가 갖는 속성들 있지 않습니까? fly나 sing. 자, 이런 것들을 조금 자식들이 바꾸고 싶어요. 하지만 같은 이름을 사용하지만 다른 기능을 수행하게 하고 싶습니다. 혹은 다른 파라미터를 갖게 하고 싶어요. 똑같은 fly나 sing을 사용하지만 다른 파라미터 리스트 그리고 다른 비헤이비어를 하게 하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로 그것이 다형성입니다. 자, 다형성은 같은 이름을 사용하지만 구현 내용을 다르게 하거나 몇개 변수가 달라서 하나의 이름으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름이라는 것은 같은 내부 함수의 이름을 얘기하는 것이죠. 같은 이름을 사용하더라도 같은 기능을 사용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좀 다르게 움직이게끔 하는 것이 다형성이죠. 폴리모피즘입니다. 그런데 폴리모피즘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버라이딩과 오버로딩이 있습니다. 오버라이딩은 기능을 완전히 바꿔 설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버라이딩은 기본적으로 무엇을 하는가 하면은 안에 있는 행위가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자, 같은 이름을 사용하는 다른 행위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오버로딩 같은 경우에는 기능은 그대로 같지만 임자가 다릅니다. 아래를 예를 보실까요?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1, 2, 3이 있고 프린터 헬로우가 있죠. 뭐가 다르죠? 뭐가 다릅니까? 그렇죠. 프린터 1, 2, 3은 인티저를 프린트하는 것이고 프린터 헬로우 같은 경우에는 스트링을 프린트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함수를 만들 때 어떻게 하죠? 받는 인자의 타입, 파라미터의 타입을 미리 정해 놓죠. 그런데 이 같은 경우에는 자, 어떤 경우에는 인티저가 들어갈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스트링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께서 어떻게 구현했는지는 이미 알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쨌든 눈에 보이는 기능은 똑같지만 자, 내부적으로 1, 2, 3을 다루는 방법이나 헬로우를 다루는 방법은 전혀 다르죠. 이렇게 같은 행위를 하지만 인자를 다르게 처리해야 되는 경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버로딩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예를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add라는 3개의 함수가 있습니다. 모두 x, y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x, y, z를 받습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경우에는 똑같은 x, y를 받지만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int라는 타입의 x와 int라는 타입의 y를 받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x, y가 모두 더블 타입입니다. 여러분께서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입을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떠한 두 오퍼런드의 타입이 다르면 오퍼레이터의 행위, 연산자의 행위가 다르게 작동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인티저를 계산할 때 하고 부동수 시점으로 처리된 실수형 재료를 처리할 때하고는 전혀 다른 메커니즘으로 더하기나 빼기를 수행이 됩니다. 그렇죠? 그와 비슷하게 여기 보시면 두 가지 add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티저 타입의 add, 하나는 더블 타입의 add가 있습니다. 물론 안에 있는 것도 똑같이 정의되지만 실제로 이 더하기는 인트를 더할 때 더하기하고 더블을 더할 때 더하기는 전혀 다르게 움직인다는 것을 이미 말씀드렸죠. 세 번째로 볼까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그렇죠. 아예 파라미터의 개수가 다릅니다. 자,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도 아주 단순합니다. 여러분께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돼요. 그럼 지가 알아서 내부적으로 매핑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여기 calc라는 클래스를 통해서 add라는 내부 함수를 사용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첫 번째는 3,2입니다. 그렇죠? 그럼 뭡니까? 인티저 타입의 두 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첫 번째 이 add를 사용하겠죠. 이걸 사용할 겁니다. 두 번째 add 3.2, 1.3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얘를 호출하겠죠. 그리고 파라미터가 3개가 들어가면 당연히 얘를 호출하겠죠. 만약에 여기에서 cal.add 3.2, 1.3, 1.2 이런 식으로 더블형이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3개의 파라미터에 더블 타입의 인자가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서 무엇을 고를까요? 그렇죠. 에러가 발생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오버로딩을 사용할 때에는 같은 이름의 다른 타입의 인자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만큼의 add에 대한 내부 함수의 정의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러한 정의가 없으면 에러를 처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탑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아래를 보실까요? 아래 보시면 좀 더 특이하죠. 우리가 두 개의 스트링을 더합니다. 두 개의 스트링을 더한다는 의미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스트링을 더한다는 것은 그냥 하나의 스트링의 뒤에 다른 스트링을 붙이는 정도라고 생각하시겠죠? 사실 숫자를 더한다는 것은 우리가 명확합니다. 그렇죠? 어떠한 숫자를 이렇게 카운팅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우리가 add라는 기능을 스트링의 타입에 적용시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스트링을 더하는 그러한 오버로딩을 만들었습니다. 자, 아래 보시면 거기에 대한 정의가 나오죠. 스트링 같은 경우에는 x, y를 더합니다. 다양스럽게도 코틀린은 스트링에 대해서 더하기로 허용하고 있고요. 하지만 여러분 C++나 아니면 C나 자바 같은 경우 스트링을 더한다는 것은 조심하게 사용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오버로딩을 설명했습니다. 오버로딩은 같은 이름의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고요. 하지만 무엇이 다르죠? 그렇죠. 파라미터 리스트가 다르고 당연히 그 함수를 사용할 때 인자의 타입이나 형태가 혹은 인자의 길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오버라이딩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버라이딩은 사전적인 의미로 기존의 작업을 중단하다, 덮어쓰다 라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버라이딩은 기존의 메소드의 이름은 그대로 사용하겠지만 파라미터부터 시작해서 안에 있는 내용을 완전히 새로 정의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버라이드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모 클래스가 열어줘야 됩니다. 뭐라고 열어줘야 되는가 하면 오픈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나는 재정이 될 수 있는 함수를 가지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함수는 자식에 의해서 재정이 될 수 있어 라고 허락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식 클래스는 오버라이드 키워드를 통해서 내가 부모의 이러한 클래스에 있는 이러한 메소드는 재정에 사용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버드의 오픈이 있고 라크가 지금 버드를
상속하고 있죠. 그리고 보시면 버드에서는 sing이라는 함수를 뭐하고 있습니까? open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오버라이드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요. 자, 라크는 그 sing을 재정의하면서 뭐하고 있죠? 오버라이드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sing을 내가 다시 정의해서 사용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내가 라크 같은 경우에는 오버라이드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크는 다른 클래스에 의해서 확장될 때 이 sing은 더 이상 재정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final을 통해서 오버라이딩을 금지할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이제 전체 코드가 나와 있죠. 버드가 있고 패럿과 패럿이 있습니다. 버드는 우리가 보시면 여기 오픈이라는 걸 통해서 버드는 상속이 가능한 클래스임을 선언한 것이고요. 패럿은 여기 버드라는 클래스를 그대로 상속받으면서 무엇을 더 추가했습니까? 그렇죠. 랭귀지를 추가했죠. 여기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과 아주 유사하게 했지만 여기 보시면 괄호 안에 랭귀지와 바라는 것과 더불어서 랭귀지를 붙여놓음으로써 랭귀지는 패럿에서 추가적으로 추가된 그러한 프로퍼티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위에 버드에 sing을 뭐하고 있습니까? override를 해서 재정의하고 있죠. 그래서 위에서의 버드에서의 sing은 단순하게 sing 볼륨 타입을 어떤 그 숫자를 찍겠지만 밑에 보시면 parrot 같은 경우에는 I am parrot, the volume level is 볼륨 이 숫자를 찍는 식으로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뭘 하죠? speak을 하죠. 예. 아마 speak을 요 위에서 정의하고 있는데 어떤 말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의 sing과 아래의 sing은 전혀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sing 볼륨 넘버만 프린트하지만 parrot의 sing은 이렇게 I am parrot 브라브라 그리고 speak language 등등으로 좀 더 추가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래 보시면 parrot이 지금 오버라이딩 되고 있고요. 지금 parrot이 지금 인스턴시에이션 되고 있고 또 parrot의 랭귀지가 English로 세팅되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거는요, 잘 보시면 여기에서는 뭘 사용하죠? 그렇죠. 버디에 있는 요 네 가지 속성으로 된 컨스트럭터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대신 뭐 하고 있는 거죠? 나중에 이 랭귀지라는 프로퍼티에 잉글리시를 추가하는 식이죠. 네. 그리고 나서 뭐 합니까? 그런 것들을 모두 한번 찍어보고 sing이라는 달라진 메소드를 실행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오버라이딩도 정리해봤고 오버로딩도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정리하자면 오버라이딩은 기본적으로 그 상속하는 메소드를 완전히 재정의하는 것이죠. 하지만 오버로딩은 같은 기능을 수행하지만 다른 파라미터 리스트를 통해서 다른 인자를 받을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다른 인자를 받음으로써 비록 같은 기능을 하지만 다양한 타입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자의 개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그럼 다양한 길이의 입력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대신 오버로딩은 같은 기능을 수행하면서 다른 타입 혹은 다른 아규먼트의 길이를 가진 다른 길이의 아규먼트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